자,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우선, 쌤 이름은, 다들 뭐, 이름을 다 알고 수업을 해야지. 그래도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송태주. 이고 뭐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뭐 학교는 뭐 대충 알고 이제 왔을 거고 뭐 그건 뭐 하도 옛날이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현재 뭐 대치동이랑 여기 중계동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일단 이번 구평 해설을 먼저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구평 해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적분 그 하프 모의고사 30번을 제외한 모의고사를 조금 같이 볼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후 수업부터는 역시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좀 나가긴 할 거예요.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건데 다만 조금 자세하게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빨리 푸는 거를 혹은 뭔가 획기적인 풀이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풀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일단 30번까지를 미적분에서 30번까지를 다 맞추는 게 뭐 맞추면 좋겠지만 일단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28번, 29번 얘를 좀 맞추는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겁니다. 아까 규민이랑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거고 알겠죠? 자, 물론 이제 강현이 친구는 여기 좀 이따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는 오늘 5시 반 정도쯤에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지? 예. 오케이. 자, 혹시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혹시 있는 사람?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클리닉을 이제 토요일마다 12시부터 2시 그리고 6시부터 8시 사이에 2번 중에 한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평일에 선생님이 5시 이후에 5시 전에는 학원을 오니까 5시부터 6시 사이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같이 저 클리닉 역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일찍 와서 선생님 같이 클리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클리닉 때 할 거는 일반적인 질문 답변 플러스 여러분들 내가 항상 9월 평가원에 대한 그냥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내가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수능 시험을 쳤겠지?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수능 이제 현역으로 갔었는데, 수능에서 수학을 다 맞추진 못했어. 한 문제를 틀렸어. 한 문제를 틀렸는데 조금 부끄럽지.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그런데 뭐 여러 사람들의 다른 아이들의 얘기를 다른 아이들한테도 많이 적용을 한 거지만 어서 오세요. 적용을 한 거지만 선생님이 이제 뭐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해. 수학 공부를 시작한 게 사실은 2학년 때부터 사실 그전에는 공부를 안 했었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었고 이거 한 5분 안에 끝낼 거야. 자, 공부를 했었고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몇 점대였냐 80점 만점이었는데 계속 40점대가 2학년 내내 계속 되는 거야. 40점대가 계속 되고 이게 한 1년 동안 계속 됐다고 했지. 근데 이 기간 동안 뭐만 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뭐만 했냐면 내가 좀 더 빠른 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빠른 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 계속 했던 게 뭐냐면은
오답 노트만 겁나 만들었어. 뭐 문제 겁나 풀고 오답 노트 만들었어.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저기 학교 교무실 가가지고 난 이제 학원을 그때 못 다녔던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멱살은 잡으면 안 되고 선생님 가서 맨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 하시는 정도까지 계속 물어보고 이랬었거든. 나는 사실 수학이 좋아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다른 과목이 좋아서 이제 이과를 선택을 했었었는데 수학이 점수가 너무 안 올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 내가 바라는 이 위치. 갭이 물어 드러나. 이 틀린 문제 오답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진짜 미친 듯이 만들었어 그때. 그래갖고 오답 노트 다 잘라서 붙이고, 자 그렇게 해서 뭐 세연이는 알고 있는데 했던 얘기긴 하지. 그래서 1년을 모았더니 이제 오답 노트만 한 요 정도 높이가 나왔어. 높이가 이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6개월 더 모으니까 오답 노트가 한 요 정도 더 모였어. 그때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기도 했고. 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3학년 때, 이건 이제 대학생 때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3학년 딱 들어왔을 때 3월 모의고사에서 3월에 이제 갑자기 점수가 60점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60점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점수 차이가 이제 2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점프를 했다는 건데, 그 점프가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쌓여있는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이게 잘 쌓여있고 그걸 누적해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이 갭이 어떤 건지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이거 어떤 모의고사를 내가 실제로 볼 때마다 쌓아서 이렇게 계속 보면, 한 번 보면은 요만큼 알 거고, 다시 한 번 보면 요만큼 알 거고, 다시 한 번 보면 요만큼 알 거고, 사실 끝날 때까지 100%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90%, 95% 점점 수렴하는 값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갭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갭을 내가 채워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서, 뭐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기술을 아는 것도 기술을 아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그거를 어떤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고 계속 습득 재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반드시 그게 기간이 3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그거를 채워서 마지막에 수능 때 우리가 그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클리닉 할 때 내가 이제 오답 노트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만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 답변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요건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기간이 한 70일 정도 남았잖아? 그치? 7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풀 거야. 많이 풀 텐데, 일단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기억이 나는 그런 모의고사들 있지? 3월부터 3, 4, 6, 7, 9 이렇게 모의고사를 쳤잖아? 거기에 대한 정리를 우선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사이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오답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수능 전에 한 2주 전에 진짜 빛을 발하게 돼. 그리고 그때는 집중력이 엄청 좋아지긴 하거든?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오답노트 좀 잘 만들어 주시는 게 루틴을 가져가는 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미적분이 그러니까 공통 파트는 좀 무난했고, 미적은 사실 조금 쉽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올 만한 유형들은 다 나왔어. 나올 만한 유형들은 다 나왔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9번 같은 문제의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다뤄봤었던 내용들이 거의 나와서 크게 특별할 게 없는 문제였긴 합니다만, 29번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어색했을 거야. 29번 문제가 좀 어색했을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점수가 몇 점이 나왔던지 간에 일단은 모르는 부분을 채워간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자, 문제 자, 23번 혹시 모의고사는 다 가지고 왔죠? 한번 정리를 했을 텐데 한 번 더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23번 문제부터 웜업을 좀 해봅시다. 23번 문제는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루틴하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잡아주고 정리를 해주면 뭐가 돼? 뭐가 되지? 자, ln 2.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ln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24번 봅시다. 24번은 이제 부분적분 문제인데, 자, 부분적분은, 자, 간단한 부분적분이죠. 로다 3지 써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그정 미적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부터 x까지. 자, x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dx. 자, 혹시나 요거 좀 요거 정리 그 뭐지? 각 변환하는 거 요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sin x가 되겠죠. 즉 얘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x까지 파이까지구나. 이래 파이까지. 자, x sin x가 될 거고 sin x dx. 자, 그러면 이제 로다 3지 순으로 나타내고 그정미적 하면은 로다 3지. 순서는 어차피 정해져 있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로다 3지 순으로 써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정미적 해주면은 그대로 x 적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하니까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자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주고 그러면은 파이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될 거고 플러스 요놈은 그대로 자 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자, 이렇게 다만 요 녀석은 사실은 파이 플러스 파이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 그냥 파이가 나오겠네? 그치? 자, 파이가 나오는데 자 요런 녀석들 할 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실수 잘 안 할 것 같기는 하다만 우리가 수투에서는 여기 0 들어가면 얘네가 무조건 0이 나오잖아. 그치? 그쵸? 자, 근데 미적에서는 이런 거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0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0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요건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냥 루틴하게 수투하다 보면 그 수투 이렇게 풀다가 미적 넘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야. 답이 안 나와서 어떡하지? 시간 한 3분 더 쓰고. 아씨, 이상한데. 어디 24번에서 걸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자, 넘어가서 자 25번 봅시다. 25번을 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n 플러스 2가 6이다. 뭐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뭐라고 하면 돼? 사실은 10이라고 바로 나와줘도 사실은 크게 무방합니다. 그쵸? 얘가 수렴을 하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따른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bn으로 뭐 잡아가지고 bn은 뭐니? 2bn이 an 플러스 2니까 요거 이제 넘겨서 an은 2bn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요걸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은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요놈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얘가 10이 나오니까 이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쵸? 일반적인 수렴하는 수열에서 얘네들은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0이다 라고 해줘도 무방하죠. 그렇게 다 했을 거고.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n 분의 an 플러스 1.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없을 것 같아. 위아래를 전부 다 n으로 나눠주면은 자 n으로 나눠주고 요것도 n으로 나눠준다 라고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n분의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은 이 녀석도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는 1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 그죠? 자,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얘는 5.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26번까지도 굉장히 루틴한 문제죠. 자, 이 녀석도 역시 어떤 곡선에 대해서 입체도형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입체도형에 대한 함수를 넓이에 대한 함수를 만들고 넓이에 대한 함수를 자 A부터 어떤 구간까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V 함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V 함수가 아니라 부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대로 써먹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좀 썼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차라리 편해. 만약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그 입체도형으로 못 그리는 경우도 있잖아. 보통은 그려주긴 하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 요거 따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자, 여기에다가 입체도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의 어떤 요 사이에 x 어떤 t가 됐든 x가 됐든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요 상태에서 뭘 만들어준다? 정사각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요놈의 넓이를 우리가 sx로 잡겠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여기에 t를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루트 2t. 요 좌표가 루트 2t 제곱 플러스 1분의 kx, kt.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길이.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 st.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이 녀석에 x 대입한 거에 제곱이 되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인테그랄 여기서 1부터 2까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요놈 제곱이니까 2x 제곱 플러스 1분의 kx, 그죠? kx dx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풀 때 자,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뭘 사용합니까? 치환적분을 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자주 사용하는 거 뭐 있지? 자, 리미트래. 자, ln 절대값 fx. 자, 요거를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가 나온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걸 요걸 우리가 fx로 잡았다. 요걸 이제 우리가 fx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뭐가 나오게 f 프라임 x의 형태가 나오게 식을 조금 변형하면 되지. 그쵸? 왜냐면 2차식 미분하면 1차식이 나올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여기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하고 2x 제곱 플러스 1 분의 요 미분하면 4x가 나오니까 여기가 4x가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4를 곱했고 k는 여기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k랑 4를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주면은 식이 조금 더 편해지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요 위로 쓸게. 4분의 k 하고 여기 ln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을 안 붙인 이유는 어차피 얘가 양수라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1하고 2를 대입했더니 얘가 지금 부피가 2ln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4분의 k 하고 그냥 괄호를 쓰도록 합시다. 이 ln 넣어주면은 ln 8, 9.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ln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k 하고 ln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얘가 요 놈이 되는 거고 k는 8이 되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풀었을 것 같아요. 그지? 여기까지 크게 무리 없이 풀었을 것 같다. 자, 문제는 사실 27번인데 자, 27번이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또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들이
옛날에 문과의 문제, 그러니까 나형에서 나왔던, 가나형 나뉘어져 있을 때 있잖아? 나형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라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등등을 써먹는 그런 녀석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이게 미적분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덧셈 정리를 써먹게 해주는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푼 사람들은 되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자, 볼게요. 구조는 단순하죠. 자, 밑에 구조는 단순해. 자, 요 밑바닥에 자, 요렇게 하나, 4, 1하고 둘, 셋, 넷. 자, 이렇게 된 녀석이 있는 거죠. 밑바닥에 여기가 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요 길이를 베이스로 해서, 요 길이를 각각을 베이스로 해서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거지, 이렇게. 요 길이 베이스로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하나 벽돌을 올려가지고 뭐 똑같은 비율로 4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고 반복하는 거죠. 자,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계산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봐왔던 등비급수 활용 문제들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치? 계산도 간단할 거야. 왜? 요거 길이만 알면 돼. 그럼 요거 분의, 자, 우리가 등비급수 활용에서는 길이의 비를 찾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넓이 비로 바꾸죠. 그렇죠? 넓이 비로 바꾸게 되고, 그럼 이 길이 비만 찾으면 돼. 어떤 반복되는 도형에서의 길이 비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타겟팅이 될 건 뭡니까? 타겟팅을 삼을 거는 뭘 잡아도 되긴 하지만 가장 쉬운 걸 찾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나오는 거, 자, 요 길이하고, 요 밑변 길이, 요 길이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를 찾으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일단, 길이의 비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길이 비를 찾을 건데, 잘 보시면, 사실, 요 각의, 지금 요 길이를 알려면, 자,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될까? 요 각의 크기가 나오면 돼.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주황색이 어디 갔지? 아무튼. 요 각의 크기가 만약에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이 사각형에서 구하는 게 1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길이 각의 크기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길이 찾는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돼? 루트 17이 되죠. 루트 17이 되니까, 자, 요 녀석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7이 되겠네. 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변의 길이는 루트 1대 루트이니까 얘에다가 뭐 곱하면 돼? 루트 2 곱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2루트 17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면은 루트 2분의 17. 자, 이렇게 써도 되죠? 그지? 뭐 유리화는 나중에 해도 돼. 알겠지? 자, 유리화는, 자, 여러분들 혹시 유리화를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되지만, 유리화는 나중에 하는 게 차라리 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곱 막 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놈도 어차피 같은 모양이니까 얘도 길이가 같죠? 이렇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요거 같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세타를 찾는 게 문제인데, 이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에 이 녀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우리가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수각이 나온다 하면 그 특수각을 반드시 이용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특수각을 일단 표현을 해서 관련돼 있으니까 더더욱더 걔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 얘가 지금 4분의 파이고 얘가 지금 4분의 파이야.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4분의 파이 세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하고 요거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세타 플러스 자, 4분의 파이가 두 개니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이 어딘가 존재를 하지. 그쵸? 똑같은 녀석이 어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 녀석이죠.
요 가격 크기가 똑같지. 그쵸? 막꼭지 가격이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어떤 가구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요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이 가격에 대한 정보는 또 뭐랑 연결이 되겠어? 얘랑 연결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2알파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2알파가 된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그치? 왜? 이 사각형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해주고 들어가면 세타는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잖아. 왜? 요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자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우리가 뭘 다 알고 있다고? 여기 알파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다 라고 했지. 그쵸?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면 자, 일단 요거씩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코사인 2알파가 되죠. 그치? 그죠? 자, 코사인 2알파가 되고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백악 공식이 들어가게 되겠지. 자, 백악 공식 다 알고 있죠?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이 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코사인 알파를 이제 구해준다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루트 17분의 1이 되겠네. 17분의 1이 되고 자, 그러면은 코사인 2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잘못 썼다. 미안해. 이거 왜 코사인 2알파라고 썼니? 사인 2알파지. 미안해.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겠다.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17분의 1이면은 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사인 알파는 루트 17분의 4가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뭘로 구해져? 2 곱하기 루트 17분의 1 곱하기 루트 17분의 4가 되니까 17분의 8이 될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비를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녀석을 x로 갖고 둔다고 하면은 자, x의 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하니까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17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7 코사인 세타니까 정리하면 2분의 34 하고 마이너스 17 곱하기 여기 17분의 8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12니까 17이니까 17에서 8 빼면 9가 되겠죠. 즉 요 x는 3이 되니까 자, 요 길이가 3이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길이비가. 자,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비가 4분의 3이 될 거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죠? 넓이의 비는 요 놈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므로 넓이 비는 16분의 9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길이의 비는 찾았고 비율은 찾았어. 공비는 찾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도형의 넓이만 찾아주면 되는데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얼마야? 2루트 17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17 두 개 곱하고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2분의 1 그거를 곱하기 두 개 한 거니까 4분의 17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자, 요 녀석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S는 1 마이너스 넓이비 16분의 9 분의 4분의 17 요거 정리하면은 16분의 7 분의 4분의 17이 되고 약분해주면 4 얘는 7분의 얼마지? 4, 7, 28 68이 되겠네. 그쵸? 잠깐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답이 3번이 되겠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오랜만에 이 극한, 그러니까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풀리게 해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정말 루틴한 유형 중에 하나인 28번 문제를 좀 보시면은 내가 아까 클리닉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수업을 할 때 항상 뭐 얘기하는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2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여기에 4분원이 이렇게 있다. 4분원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하고 요거의 길이가 같게 어떤 선분 A, 점 A와 P, C를 잡았다. C를 잡았고 여기서 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여기 P랑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지금 세타다. 자,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니? 이렇게 잡아놓고 잠깐만. PA는 PD는 여기다 같은 거리, 같은 길이에 해당하는 녀석. 여기를 D로 잡아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요거랑 요 변하고 평행하게 요 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마무리 합시다. 요거까지. 요거 하고, 자, 요 놈의 넓이 하고 요 놈의 넓이 합을 요걸 이제 F 세타, 요거를 우리가 G 세타라고 했고, 그러면은 리미트 세타가 0에 우극하는 거 같네.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 분의 자 G 세타,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다. 그치?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까지만 표현하고 문제를 봅시다. 1. 자, 우선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가 세타고, 자,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태도는 뭐라고?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태도는 원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특이점에 대해서는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치? 뭘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교점이나 접점이 생기면 얘랑 항상 연결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켜준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 중심에서 연결을 시켰으니까 자, 요 길이가 같다는 것도 무조건 거의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G세타를 뭐 구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표현을 보통은 하잖아. 물론 우리가 가장 최단거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고 하려면은 이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어느 정도 녹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가장 최단 루트를 찾으려고 하면 요 녀석의 길이가 뭔지를 알고 요 녀석의 길이가 뭔지를 알아서 그 녀석의 길이에서 세타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보들을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어느 정도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머가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는 게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기본 태도긴 하죠. 그치? 자, 물론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요게 세타인데 요 각하고 요 각이 일단 크기가 같다. 그치? 왜?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이 크기가 같겠지. 그쵸? 자, 그런데 요 변하고 자, 정보들을 하나씩 한 뎁스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얘랑 지금 서로 평행하다 라고 했으니까, 자, 한 직선에 대해서, 한 선문에 대해서 같은 평행하는 각의 크기가 나왔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이게 세타인 거고,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됩니까? 요 녀석의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자,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쵸? 자, 그러면 요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 요각의 크기, 요걸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뒀으니까 요각의 크기도 우리가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각의 크기가 얼마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요거의 크기가 일단 세타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요 변의 길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요 삼각형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쵸? 그리고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녀석하고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각의 세타가 크기가 같다고 하면 얘는 닮은 꼴이고, 그치?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를 비교를 하면 이 녀석의 비율이 나온다.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등변 삼각형 안에 똑같은 각의 크기의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녀석의 길이가 A고 이 녀석의 길이가 B라고 하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녀석의 길이도 A니까 요거의 길이를 찾겠다. 혹은 이 녀석의 길이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율을 어떻게 쓸 수 있어? A 대 B는 뭐 대 뭐? B 대 X. 자, 그래서 X, B 제곱은 AX니까 X는 자, A분의 B 제곱. 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뭐죠? 요 변의 길이에 대한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결국 요 녀석의 길이를 찾는 거고, 그치? 이 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을 거는 바로 뭐가 된다? 여기에 A에 해당하는 요 녀석의 길이가 될 거다. 근데 요 녀석의 길이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반지름 길이하고 세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구하기 쉬운 녀석, 요거부터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본다고 하면은 얘는 자, 세타, 요거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요 길이는 자, 선분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되겠네. 즉, 선분 AP가 뭐가 되는 거죠? AP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죠? 그럼 요 길이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지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그 안에 있는 요 녀석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A가 지금 요 녀석인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잠깐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고 그러면은 어디 갔니? 잠깐만. A에 대해서 자,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요 녀석의 길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잡으면은 자, 여기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 대 아니지 2 마이너스 다시 할게. 선분 AP의 길이 대 X라고 하는 녀석은 잠깐만. 지금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X 대 저 녀석이니까 잠깐만. 조건이 뭐가 하나가 빠졌나? 아닌데?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 여기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고 정리를 하면은 같은 길이고 평행하니까 X라고 잡아놓고 갑자기 왜 이러지? 잠시만. 이 간단한 녀석인데 AP가 루트구나. 이것도 지금 빼먹었네. 이거 루트고. 잠깐만. 뭐가 되더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저게 나왔다.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똑같은 녀석이니까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이다. 잠깐만. X 대 2 마이너스 사인 2 마이너스 사인 X다. 이상하다. 내가 뭐 정보를 빼먹었나? 아닌데? 이상하네. 근데 D가 1을 잡는다 라고 했고, 잠깐만. 왜지? 잠깐만. 2분의 파이고 이게 세타라고 하면은 알파에 대해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중간에 헤매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다 했던 건데 잠깐만. 뭐지?
순간 나 지금 뇌절이 살짝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x고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AP 대 AT가 이 코사인 세타니까 미안해. 순간적으로 수원 수업하던 버릇이 나와버렸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안해. 자, 미안하고. 자, 요 녀석의 길이는 우리가 얘가 지금 2-2 코사인 세타 루트 2-2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2-2 코사인 세타니까 이 녀석의 길이도 루트 2-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자 x의 제곱은 이 코세타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 x의 제곱을 먼저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저거의 비율을 가지고 구할 거니까 자 x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x제곱은 자 요거 제곱 더하기 2-2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2-2 코사인 세타 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요 녀석에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2 코사인 세타 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뭐가 되겠어? 세타. 코사인 법칙 쓰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자, 2-2 코사인 세타로 다 묶읍시다. 그러면은 2-2 코사인 세타 하고 여기서는 2 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똑같은 녀석이 두 개 들어갔죠.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얘는 이 녀석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은 2-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자, 뭐가 돼? 4 곱하기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돼? x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루트 씌운 거니까 2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지?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얘는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쓰면은 2 곱하기 자 1-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요거 대 요거는 그죠? 요거 대 요거죠. 그치? 자 아무튼 요거까지도 필요가 없네. 자 그러면 2 곱하기 1-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하고 세타인 녀석을 가지고서 이거 g 세타를 구한다고 하면은 g 세타는 어떻게 되죠?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자 2 곱하기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 녀석 정리해주면은 약분되고 자 2 곱하기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F세타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얘도 역시 중요한 거는 요 놈의 길이하고, 노란색으로 할게. 자,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요 놈의 각에 대한 녀석인 거죠. 요 놈의 각에 대한 녀석만 알면은, 요 놈의 각을 세타에 대해서만 표현한다고 하면, 자, 요 넓이를 F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찾을 건데, 일단은, 요 각의 크기를 생각을 하는데 요 변의 길이하고 자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은 결국 중심각의 크기도 같잖아. 그러므로 자 요 변하고 요 변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 세타가 되겠네. 그치?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요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그쵸? 요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되고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각의 크기는 자 요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가 자 여기가 지금 알파였었잖아. 그치? 요 각의 크기가 알파였으니까 요 각의 크기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다면 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은 요 두 각의 크기를 요 두 각을 합한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돼? 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요 한가의 크기를 알파로 잡았다고 하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런 거잖아.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인 거니까 알파는 뭐가 돼? 알파는 자, 파이에서 세타를 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뭐가 돼?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2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세타 한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F세타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f세타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f세타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죠? 한 변의 길이가 요 놈의 길이가 요 놈이고 요 놈의 길이도 이 놈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 놈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하고 거기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뭡니까? 그냥 사인 2세타가 되지. 자, 그러므로 얘를 그냥 사인 2세타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자, 사인 2세타 라고 쓰고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얘는 1 마이너스 다시 쓸게 밑에다가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여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요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네. 자, 이 녀석은 자,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가 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건데 이 계산도 사실 복잡하게 나오는 계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 계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주어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날려줄 거 날려주면 되죠? 어떻게 날려주면 돼? 얘랑 날라가죠,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여기서 극한으로 보내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2분의 1. 자, 요런 것들은 요거 이해됩니까? 2분의 1 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남는 거.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세타 제곱. 자, 이 녀석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지. 그쵸? 얘도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자, 2 곱하기 2분의 1 분의 곱하기 2분의 1이구나. 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는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예. 자, 오케이? 자,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기본적인 태도는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특이점하고 중심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태도는 사실 저 앞에 공통에서도 똑같이 써먹었지. 13번 문제에서 똑같이 써먹은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원의 이 도형 성질에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역시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거를 얘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 나머지는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찾아갈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사실 요 부분은 얘를 따라가서 셋하고 뭐 알파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무언가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릴 때 있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얘가 뭔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요거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선이 막 그려지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으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인 걸 어떻게든 찾아내면은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찾으면 이 문제가 훨씬 더 풀이하는 길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문제가, 자, 이거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오프 더 레코딩이 되고는 있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 있지. 여러분들 그 앞에 15번 문제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15번 문제가 점화식,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식이잖아? 그거를 사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A4K가 문제 기억납니까? 혹시 봤니? A4K가 아래 K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A4하고 A8하고 R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 R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R을 찾고 그걸 역산해가지고 A1 찾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기본 루틴이야. 기본 루틴인 건데 솔직히 걔도 그게 눈에 시험장에서 보이냐는 거야.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게 의도기도 하고 그것도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거기에 2분의 1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 분수식을 나타내진 않을 것 같고, 그치? 뭔가 2분의 1이 루틴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가지고 R이 2분의 1일 거다? 혹은 R에 2분의 1을 하니까 잘 안 나와. 그래서 써보면은 잘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어머나 나오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얻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논리적인 생각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시험장에서 풀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시험을 푸는 기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짝 레코딩이 되고 있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2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9번. 자, 혹시 29번 문제 푼 사람 있니? 29번 문제 맞춘 사람 있어?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30번보다 더 어색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함수야. 일종의 함수. 왜냐? 이게 또 오랜만에 나왔거든? 오랜만에 나오고 변수 2개 쓰는 게 사실 요새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나왔었나? 작년 6월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녀석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줬는데, 자, 29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fx가, 자, 29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0번 문제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시면 fx는 자, 2의 x제곱 플러스 x다. 자,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점 t, 0과 x, 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일 때 최소인데 그 fs의 값을 gt라고 한다. 자, fs의 값을 gt라고 한다. 자, 거리가 최소인데, 자, 얘가 변화를 하는데, 얘가 변화를 하면 뭐도 바뀌어? s도 바뀌지. 그쵸? 이거는 마치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요런 녀석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fx, y는 0, 뭐 이런 녀석인 거지. 왜냐? x가 바뀌면 y가 바뀌고 y가 바뀌면 x가 바뀌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식이야. 즉 얘는 뭐에 대한 얘기다? 함수 같은 얘기. 함수라는 거야. 함수. 변수가 2개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잘 안 다루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찾고 있는, 자, 근데 한 가지 더, 아직 뒤에 넘어가기 전에, 자, GT의 역함수, G의 인버스 T가 HT라고 할 때 H 프라임 1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을 찾으라 그래. 그쵸? 이 값을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돼. 역함수 자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H'1이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G 인버스 T, HT를 구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요 녀석을 어떻게 P에 대해서 그러니까 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H'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H'T는 자, 역함수 미분법 다 기억나십니까? 자, 역함수 미분법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H, 자, G, T는 T. 자, 요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양변 미분해서 겉함수, 속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자, 순서가 바뀌었네. 자, G, H, T가 T니까 G 프라임 T 곱하기 H 프라임 T는 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H 프라임 T는 G 프라임 T, G 프라임 HT 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얘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H 프라임 1이라는 녀석은 뭐다?
찾아야 되는 게 G 프라임 H1 분의 1이라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H1이라는 녀석은 G라는 함수의 역함수라는 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 해석을 조금 봤고요. 자, 그러면은 그럼 HS, FS와 GT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쟤는 여기다가 (1이다) 자, 그러면은 fx가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2의 x 플러스 x. 여기에 임의의 t가 있어. 임의의 t가 있는 거고 t, 0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요 위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해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접선과 이 두 개를 연결한 이 선이 수직이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를 자 S, FS라고 둡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S, FS로 뒀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알 수 있는 거 요 놈과 요 놈의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은 자 F 프라임 S 곱하기 뭐 요거와 요거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 그러니까 S 마이너스 T 분의 FS,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주어지는 거고, 자 F 프라임 S 곱하기 FS는 T 마이너스 S다. T 마이너스 S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자,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자, 얘가 두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두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나중에 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나에 대한 문자에 대한 걸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편해. 그래서 t라는 녀석을 여기다 밑에 써야 되겠다. 좀 적긴 한데, t는 f 프라임 s 곱하기 fs 하고, 플러스 s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참고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주어진 거를 우리가 fs가 t에 대해서 쭉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gt라는 녀석이 t에 대해서 쭉 나와주면 s에 대해서 쭉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게 안 되게 주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혹시 29번을 풀어본 사람들 중에서 그걸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치?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얘는 두 변수에 대해서 음함수에 대한 미분, 역함수 미분까지 같이 섞여 있는 문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관계식을 설정을 해서 이 관계식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라고? 요런 녀석과 비슷한 녀석이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봐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찾는 게, 잘 보세요. 요거라고 했지. 자,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G 프라임 H1 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속함수를 먼저 생각을 찾아줘야 되지. H1입니다.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한 가지. 이 함수 있지. 우리가 찾는 이 함수의 값은 무슨 변수에 대한 값입니까? t라는 변수에 대한 값이란 말이야. t라는 변수. 자, 변수가 두 개가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h1을 찾아야 되는데 h1이라는 녀석에서 이 원도 역시 뭐에 대한 t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얘가 지금 뭔지를 찾기 위해서 얘는 지금 g 인버스 1이라는 녀석이고, 그쵸? 그럼 이제 역함수 찾는 거니까 얘를 뭐 k로 잡겠지. 자, 이 k라는 녀석도 무엇에 대한 얘기야? t라는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t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자, gk는 1이다. 그러면 요거 gt라고 하는 녀석이 1이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gk라는 녀석은, 자, 여기 보시면 fs는 gt라고 했어. 그치? 자,
여기서 이 녀석은 역시 t라는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얘가 지금 fs를 만족시키는, 오케이, s 변수에 대한 걸로 녹여서 t에 대한 걸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gt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s라고 하는 변수를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 t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어떤 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걸 하다 보면 요거랑 이거랑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해설 본 사람도 있을 거야. 해설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변수가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아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얘기고 얘가 s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s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어때? fs가 2의 s 플러스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s는 뭐가 되죠? s는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s에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왜? 얘가 1일 때가 여기 표현돼 있잖아. 그치? s가 0입니다. 자, s가 0이고 그럼 s가 0일 때에 뭘 찾으라는 거야? s가 0일 때 뭘 찾으면 돼? t 값을 찾으면은 뭐가 돼? t 값을 찾으면은 우리가 찾는 k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 s랑 t는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s가 0이라는 걸 가지고 t를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찾은 관계식이. 그쵸? 자, 그러면은 이 k라는 녀석은 뭐다? k라는 녀석은 요 관계식에다가 s에다가 0을 집어넣은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f하고 0, f 프라임 0. 그죠? 자, 거기다가 곱하기 f하고 0 하고 플러스 0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f'0은 요거 미분하면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2 곱하기 f0은 1이니까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즉 t는 뭐가 돼야 됩니까? t는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k가 2가 되고 즉 h1은 뭐가 되는 거야? h1은 2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요 식은 g 프라임 뭐에 대한 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아? 자, 혹시나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클리닉 할 때 그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G'2가 됐고 그럼 G'2는 어떻게 찾겠냐? G'2를 찾으려면 G'2를 찾고 싶어. G'2를 찾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역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G'2다. 근데 GT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G'T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G'T는 뭡니까? 자, 여기 식에서 보시면 이 식에서 보시면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G'T가 나와?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G'T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요 식 저기서 이걸 쓰고 아까 이거 G'T를 구하기 위해서 자, FS 하고 GT가 있는데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G'T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그치?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요게 됐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까?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무슨 함수의 미분이야? s 변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무슨 함수 미분이야? 음함수 미분인 거야. 오케이? 자, 변수가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놓을게. 자, 요건 s에 대한 녀석인 거고 요거는 t에 대한 녀석인 거고 우리가 t에 대한 걸 찾기 위해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t에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G'T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FS를 T에서 미분한 거니까 음함수 미분이 될 거고, 자, DS, DT가 되는 거죠. DS, DT. DT하고 F'S. 자, 여기서도 요거 좀 구분해서 쓸게요. 헷갈리니까. S, T. 그러면은 얘는 F'S니까 2의 S제곱 플러스 1 하고, 자, DS, 아이, 손이 바쁘네. D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자, 보실 거는 우리가 여기서 T가 무엇일 때를 찾는다고 했어? T가 2일 때를 찾는 거야. G'2를 찾고 있어. 자, 집중하세요. 자, 2라고 하는 녀석을 찾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되게 쉬운데, 자, 얘가 T가 2라고 하는 걸 찾고 있어. 그럼 S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찾는 거는, 자, G'2에 대한 녀석을 찾고 있는 거고, G', 자, T가 2일 때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이 녀석은, 자, 2에 S가 0일 때에 대한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플러스, 자, 1 하고, 자, DS, DT라고 하는 이, 도함수에다가 뭐가 대입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함수,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은 얘가 S가 0이고 T가 무엇일 때? 2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DS, DT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리고 DS, DT가 S가 0일 때, T가 2일 때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G2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G'2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서 또 찾느냐? 요 식에다가 넣으면은 찾을 수 있게 돼. 무슨 얘기냐면 DS, DT라는 녀석은 요걸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는 거거든. 자, 자, DS, 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은 뭐가 돼? F, 자, 저거 곱함수니까 F 더블 프라임 S, F, S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F 프라임 S의, 자, 제곱, 플러스 뭐니? 1. 자, 그리고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야? DS, DT가 곱해지는 거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자, 저 관계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S가 0이고 T가 2일 때에 DS, D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요 양변에 S가 0이고 T가 2이다 라는 거를 대입해서 나오는 녀석이 바로 DS, D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자체가 음함수를 미분한 녀석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아휴, 숨차다. 자, 얘가 T가 2일 때, 자, 그리고 S가 0일 때를 생각을 하면 양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1은, 자, F 더블 프라임 X. 자, F 더블 프라임 S는 뭐가 되죠? 얘가 2의 X니까, 자, 더블 프라임 S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은 1 곱하기 FS는 0 집어넣으면 1 들어갈 거고, 플러스 F 프라임 S, S에 0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맞나? 잠깐만, F 더블 프라임 S가 뭐였지? 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DS, DT라는 녀석이, 자, S가 0일 때, T가 2일 때의 식으로 얘가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자, DS, DT가, 자, S가 0이고 T가 2일 때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6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G'2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이 녀석 G'2는 G'2분의 1은 3이 되는 겁니다. 얘가 3분의 1이니까. 오케이?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인식이 조금, 자, 요런 문제가 좀 힘들다고 하면 인식을 어떻게 좀 바꿔줘야 돼. 자, 이거는, 요런 아이디어는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30번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정리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은, 저기 뭐야, 클리닉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지금 13분인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30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생각보다. 예, 사실 요 놈만 잘 뛰어 넣으면은 30번 이게 미적분 문제가 요거 사실 예전에 그 전에 다뤘던 문제고 수특에서도 사실 작년 수특에서 사실은 다뤘던 문제야. 다뤘던 개념, 다뤘던 그겁니다. 올해도 있었구나. 두함수 활용해서. 아무튼 자주 다루는 이슈니까 요건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변수 두 개 다를 때. 세훈아. 어떻게? 괜찮니? 잠깐만. 네, 지금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뭘 보라? 인테그랄 4부터 까지. 자, 여러분들, 자, 정신 차려보시고, 자, 여기, 자, 내가, 여러분들 사실 29번, 30번을 사실은 스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될 거야. 보면은. 그쵸? 28번, 그러면 29번, 30번을 왜 여기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평가원 문제들은, 자, 내가, 목요일 날 해설 강의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기 15번이나 22번 문제들을 스킵하는 친구들도 많지. 자, 그런데 해설을 굳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 문제들이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뒤에 문제들일수록 스텝을 한 3개 스텝 정도로까지 나눠가지고, 혹은 정말 옛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텝 4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풀이를 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스텝만 가지고서 앞에서, 예를 들면은 뭐 26번 정도에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2개 스텝 정도를 떼서 뭐 한 27번, 2개 스텝 정도를 떼서 28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 출제자들이 걔네들을 그 개념이나 그 컨셉을 앞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해설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풀었든 풀지 않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모의고사를 치고 뒤에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있지. 그걸 내가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봤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 자체는 사실 예전에 6월이나 작년 수능이나 이렇게 뭐 작년 6월, 9월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이 진짜 더럽게 복잡한 뭐 이런 특히나 그리고 가형 문제 예전 가형 문제에서는 계산 진짜 더러운 문제들이 진짜 많았거든. 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최소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리하기에 훨씬 더 나은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 거고 특히나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미적분 문제라기보다는 수투 문제야. 수투 문제. 수투 문제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그 문제를 보면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고, 그치? 자, 그리고 이 g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gx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에서? 0부터 무한대의 범위에서. 그쵸? 자, 그렇다면, 오케이. 자, 그리고, 가조건에서 보시면 이 f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4차 함수인 이 fx가 x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공통에서 14번이나 15번이나 함수에 대한 추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거든. 그것도 무슨 함수? 다항 함수에 대한 추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공통에 훨씬 더 지금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자,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일까? 자, 유추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되면 되냐면 자, f-3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일반적인 형태 있지?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이 여기 만약에 여기 있어.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 모든 함수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성립이 안 되죠. 그치?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으면 될까? 그래프가 개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요쪽 요거보다 낮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런 경우는 되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함수가 4차 함수가 이거 4차 함수가 뭐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자 개형들 다 따져보긴 할 건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 여기 있어야 돼. 여기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모든 x가 f-3이라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다면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의 개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4차 함수 개형이 뭐가 있습니까? 4차 함수 개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 개형 뭐 요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그치? 혹은 여기가 내려와 있는 요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자 요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아니면 뭐 요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가 뭐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요 각각의 경우에 마이너스 3이 위치할 수 있는 그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위치할 수 있는 건 자, 요 함수의 형태의 경우에는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요거 경계를 요렇게 준다고 하면은 자, 요 경계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에 어디 마이너스 3이 존재해야 돼. 혹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거나 어디 있니?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런 데 있거나 그치? 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보다 더 왼쪽에 존재해야 된다.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자. 자, 요런 개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박아 놓은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시면 식이 좀 복잡해. 자, 보시면 봐봐. f'x라고 하는 녀석이 요딴 식으로 나와 있어. 식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F0이라고 하는, 이거 뭐 사실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 F0이라는 녀석이 주어졌고 제곱이라는 녀석이 주어졌어. 그치? 그리고 Fx에서 F0을 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x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자,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식 있지. 이 식에다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우리가 fx의 함수의 형태를 특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어야 하잖아. 특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x를 찾을 수 있으면 fx를 특정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x에다 뭘 집어넣으면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오지. x에 뭐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0 대입하면은 f'이 0이 나와. f'이 0이 0이다라는 게 나와. 그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양변을 한번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미분을 하면 이놈 때문에 뭔가 0을 대입했을 때 간단해지는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요놈의 뭐 증가 감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곱이 되어 있는 녀석에 fx가 들어가 있고 여기 f'x 같은 녀석이 또 들어가 있어. 그럼 미분하면은 제곱 들어간 녀석은 어떻게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식이 항이 살아있게 되지. 그 항 자체가. 자, 그러므로 양변을 미분해 보면 식이 좀 길긴 하겠지만 양변 미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f''x가 뭐가 되죠? g 프라임 x 플러스 3 하고 식은 좀 길긴 한데 fx 마이너스 f0의 제곱하고 곱하기 플러스 gx 플러스 3 뭐 이게 다 필요가 없어. 자, 여기 밑에다 쓸게. 밑에다가 자 플러스 gx 플러스 3 하고 자 fx 마이너스 f0에 곱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여기 어때? 얘가 그대로 살아있거든? 그쵸?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x는 0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 더블 프라임 x는 0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f 더블 프라임 0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f 프라임 0이 0이고 f 더블 프라임 0이 0이야. 문제가 겁나 쉬워진 거야. 그러면은 저 4차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이 나올까? f'x라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4하고 x를 하나로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제곱 더블 프라임 0이 0이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여기는 모르니까 x 마이너스 p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지. 그쵸? 자, 이게 되는 거야 f'x가. 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요놈 아니면 요놈이 된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생긴 녀석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자, 그럼 봐. 얘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케이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y축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여기가 p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요렇게 되고 여기가 y축, 여기가 p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잘 보시면 자, 우선 gx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어디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그렇다면 gx 플러스 3이라는 녀석 있지. gx 플러스 3. gx 플러스 3은 어느 범위에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 g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왼쪽으로 당긴 거지. 그쵸?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에서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그쵸? 그 말은 이 식 있지, 이 식.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얘는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 말인즉슨 f'x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놈과 요놈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f'x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니까 얘가 fx라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fx라는 녀석이 fx가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해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 개형 중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항상 증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요 놈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요그 마이너스 3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결국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 fx라는 녀석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봐봐. fx는 여기 봐봐. 가조건을 다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f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은 가조건 만족합니까? 자, p라는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근데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을 보면 어때? fx가,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항상 f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극소값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p가 마이너스 3을 피할 수가 있어? 없어? 못 피해. 그럼 p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 조건에서 gx 플러스 3이 자,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디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그치? 그러면 결국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느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치? 자, 그러므로 요 케이스 아니면 요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는 말이 안 돼. 그죠? x가 마이너스 3이 요쪽에 있을 텐데. 그죠? 그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전부 다 증가하는 거는 요 케이스는 안 돼. 개형이. 그럼 요 개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조건을 다시 보면, 자, 여기서 가조건을 다시 보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가조건을 다시 보면 fx가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걸 만족시키려면, 자,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3인 저기서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p보다 어때야 돼? 왼쪽에 있거나 또 같아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 공통 부분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여기가 p라고 하면은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요거 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 p는 3이다. p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f'x가 뭐가 돼? f'x라는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x 제곱 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 전개를 하면은 우리가 fx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4x 하고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 fx는 x 4제곱 플러스
4x 맞지? 4x 세제곱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죠. 적분상수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죠? 다시 돌아와서 gx에 대한 요식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gx에 대한 적분 이식을 찾겠다고 하면은 gx가 없는데요, 쌤? gx 플러스 3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gx 플러스 3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이제. 봐봐. 얘는 뭡니까? 정적분에서 자, 인테그랄 자, 1부터 2까지 하고 gx 플러스 3 dx와 같으니까. 오케이? 자, gx에 대한 걸 찾는데 여기 gx가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gx 플러스 3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는 모든 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모든 범위에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얘도 성립을 시킬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gx 플러스 3을 이 항등식에서 이 식으로 나누어주면, 여기다가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g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저거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fx 마이너스 f0의 어떻게 돼? 제곱 분의 f 프라임 x가 되지. f 프라임 x가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요거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요걸 막 제곱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그죠? 자, 얘를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센스 있게 좀, 여기서부터는 좀 센스가 좀 필요하긴 하지. 자, 인테그랄 자, 1부터 2까지. 물론 요걸 다 대입해가지고 해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돼. 자, 요거에 대한 dx를 찾는 거였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요 녀석의 dx를 찾는 거다. 그런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자, 앞에 건 다 수투였어. 그치? 다 수투였어. 다 수투 얘기입니다. 수투 얘기고, 여기서만 이제 미적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미분하면 뭐가 돼? 요게 되지. 그쵸? 그치? 자, 그래서 fx-f0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x dx는 dt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자, 인테그랄 윗끝 아래끝을 뭐 좀 이따 얘기하고 t제곱분의 1 dt가 되고, 치환은 적분을 시켰으니까 여기 x가 1일 때를 넣어주면은 f1 마이너스 f0이니까 얘는 어차피 요거 날라갈 거고, 자, 1 넣은 거를 그대로 들어가니까 5가 되겠네.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요거 2 집어넣으면 f2 마이너스 0 f0이니까 뭐가 되지? 2 집어넣으면은 16 플러스 얼마지? 48이 되겠구나. 48. 그쵸? 그래서 5부터 48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적분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뭐 이거 외우는 사람들, 마이너스 t분의 1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운 대로 써주면 되고, 요거 요 녀석이 이제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부준적분 하는 거 해주면은 1 마이너스 2 분의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부터 48까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48분의 1이 되고, 요거 정리하면 아이고 5 곱하기 48 하면 얼마냐? 58 40 58 40 240분의 48 마이너스 5니까, 자, 요 계산은 조금 지저분하긴 하네. 240분의 얼마니? 4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P 플러스 Q는 뭐가 된다? 이게 지금 P분의 Q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봅시다. P분의 Q니까 여기서 P 플러스 Q는 240 더하기 43이니까 283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자, 미적분 내용이 별로 없죠. 그치?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은 뒤에 요 계산할 때. 물론 이거 중에서 하나 모르면은 사실 찾기가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 물론 요것도 요 단계 있지. fx에 대한 f'x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얘를 어떻게 녹이느냐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결국에는 4차 함수에 대한 추론 영역을 본 거야. 오케이. 자, 얘는 14번, 15번에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14번, 15번 정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조금 길다면 해설 좀 길다면 길게 했는데, 최대한 좀 풀어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클리닉 시간에 다시 한번 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